묘한 존재. 사람이란 대체 묘한 존재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선 묘하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묘하고 그러면서도 무엇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묘하고 백인백색으로 얼굴이나 성미가 다 각각 다른 것이 또한 묘하다.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게 병인데도 아는 채 하는 것이 묘하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건만은 다 뛰려고 하는 것이 묘하다. 제 앞에 죽어가는 놈이 한없이 많은 것을 뻔히 보면서도 저 많은 영생불사할 줄 아는 멍텅구리가 곧 사람이요. 남 골리는 게 저 골른 게요. 남 자비가 저 자비인 줄을 말끔히 들여다보면서도 남 잡고 남 골려서 저만 살찌겠다는 욕심장이가 곧 사람이다. 산속에 있는 10놈의 도둑은 곧잘 잡아도 제 마음속에 있는 한 놈의 도둑은 못 잡는 것이 사람이요. 10길 물속은 잘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더니 10년을 같이 지내도 그런 줄은 몰랐다는 탄식을 바라게 하는 것이 사람이란 것이다. 요것이 대체 말썽꾸러기다. 자면서도 뜨겁고 인자하면서도 잔인한 말썽꾸러기다. 내가 만일 조물주였더라면 천지 만물을 다 마련하여도 요것만은 만들어내지 않았을 것이 곧 사람이다. 사람은 묘한 존재다. 나 자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사람이란 참 묘한 존재다. 알고도 모를 묘한 존재다. 부산에 용두산이란 훌륭한 이름을 가진 산이 있다. 얼마나 훌륭한가 하고 실제로 와서 보니 에게 이것은 이름과는 딴판으로 산이란 명칭을 붙이기가 아까울 만큼 조그마한 언덕으로서 별로 애누리를 하지 않더라도 큰 쪽박 하나 엎어 놓은 양 싶은 존재다. 이것이 하필 부산시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달걀 노른 자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남북으로 부산 제1의 번화가인 광복동 거리와 광복동 거리에 뒤떨어지기를 싫어하는 대청동 상가를 갈라놓고 동서로는 부산의 생명선인 제1로부터 제4에 이르는 부두잔교가 널어있는 해안선에 평행하여 역전을 지나는 대교로의 요충과 우리나라의 현존한 시장으로는 가장 크다고 할까 잡답하다고 할까 이름부터 굉장한 국제시장 사이를 딱 막아버리었다. 도시 경영상으로 보아 무용의 작물이란 정도를 지나서 귀찮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마음 같아서는 큰 삽으로 뚝 떠서 팽개쳐 버렸으면 부산의 발전을 위하여서 꼭 좋을 것만 같다. 아주 적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나무도 서 있지 않은 데다가 그 기슭으로 돌아가며 6.25 이후로 우호의 죽순이라기보다 차라리 우호의 버섯같이 갑자기 돋아나온 학고방 집들이 해변에 있는 바위 돌에 굴깍지 달라붙어 다닥다닥 폭에 붙어서 가만히 떼기나 잘해야 대패질도 하지 않은 송판으로 벽을 두르고 PX 물자를 담았던 종이상자 쪼가리로 지붕을 이었거나 한창 호합판이라고 할 것이
군용 퇴물의 천막을 얻어 덮어 놓았으니 이런 집들을 낱낱이 따로 떼어 놓고 하나씩 보더라도 돼지우리라고나 할까 귀게 망척하여 전란 중의 우리 결여의 가련하고 한심한 살림살이를 웅변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니와 이런 것이 용두산 주위로 돌아가며 징두리로부터 꼭대기까지 한박 넘겨 덮여서 광복동 거리에서 쳐다보든지 국제시장 쪽에서 바라다 보든지 살 풍경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이런 용두산이 임시나마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요. 그건 그만두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출입하는 국제적 양항으로 세계 각국의 이목이 번다 한 첫 관문, 맞은바라기에 차마 부끄러운 몰풍치한 꼴을 드러내놓고 앉아있으니 우리끼리야 재숭을 제가 본들 하늘을 향하여 침뱉는 격이 되겠지만은 대외적으로 과연 낯이 뜨거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부산시로서는 도시 미관상 아마 골머리를 단단히 앓고 있으리라. 용두산 전체를 혹 잘라버리듯 쉽사리 수술하여 도려낼 도리도 없고 산은 그만두더라도 그 많은 학고방 집들을 쑥쑥 벗어 뽑아내듯 간단히 처리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 사내를 나는 날마다 요새는 일요일도 빼지 않고 아침 해가 영도의 산 꼭대기를 떨락말락할 때에 집을 나서서 두 다리 새에서 비파 소리가 나도록 발톱 걸음을 걸어서 기어올라 왔다가 저녁 해가 천마산으로 뉘어 숨어버린 후에 내려오곤 하는 것이 일과로 되어 있다. 그동안에 나는 본 것도 많고 느낀 바도 적지 않다. 그것을 다 적어낸다는 것은 시간도 지면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왕 내친 걸음이니 어디 몇 가지만 부신세를 져보겠다. 이 산에 올라서서 발 아래는 아예 내려다보지 말고 원경을 바라보는 정치란 참으로 아까 보던 풍경과는 정반대로 기막히게 훌륭하다. 우선 부산 거리의 그 많은 먼지가 여기까지는 침범하지 않으니 그것이 좋다. 동평으로 내려다 배는 항구 안에는 병원선, 발전선, 화물선, 상선 등이 여러 열상별같이 흩어져 있고 그 밖에도 가지각색의 작고 큰 기선, 목선들이 바둑돌 늘어놓은 듯이 헤어져 있어서 깊은 잠이나 들었는지 꿈쩍도 아니하고 엎드려 있는 놈이 있는가 하면 푸른 물결을 가르며 흰 꼬리를 뻗치고 다름질 치는 놈도 여기저기 보인다. 초량, 부산진, 서면, 동래, 적기 덩지를 휘돌아서 항구를 껴안은 산줄기가 남쪽으로 뻗쳐 나간 나머지에 오륙도를 징검다리 모양으로 하고 저령도와 마주치는 사이로는 언제든지 큰 기선이 둥실거리고 드나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무가 없는 탓인지 산빛은 붉고 바다는 푸르고 잠풍한 날 잔잔한 바다 경치도 좋거니와 바람이 센 날 그새 물결이 일어서서 오륙도를 걷어차고 흰 물바래를 끼얹으면서 부서지는 것도 역력히 바라다 뵌다. 남쪽으로 저령도와 송도 사이로는 바다가 좀 더 널찍히 내다베어서 시원스럽다. 까마득하게 검은 연기가 꿰어올라서 가로 뻗치는 것은 선체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대양을 달리는 함선일 것이다. 붉은 돛
누른 돛을 달아 올린 목선들도 저 외해에서 제법 속도를 내면서 미끄러져 달아나는 것도 가끔 볼 수 있다. 이 편 항구 안에는 비교적 작은 배들이 방파제 출입구로 자주 드나든다. 눈을 돌리는 대로 구덕산에서 내리 흐른 산맥과 그 산줄기에 감싸여서 비교적 넓은 평지를 차지한 시가지를 바라보는 것도 그럴듯한 흥미를 자아낸다. 뒤로는 구덕산, 오른편 줄기의 낙맥이 바짝 다가서서 이 용두산과의 사이 잘속한 허리로 대청동 거리가 타고 넘어간다. 이와 같이 주위의 풍경이 훌륭한 탓이겠지. 적치 시대의 쪽발이들이 이 용두산 정수리에 신사를 지어 놓고 남쪽과 동편에 수백 단의 돌 청청대 길을 내고 서쪽으로는 비서점이 휘어 돌아 내려가는 자동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부산시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살던 그들이 남녀노소 없이 조석으로 오르내리며 무슨 귀신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일본이 동양 전체를 나아가서는 세계 전체를 집어삼키고 아무쪼록 배탈이 나지 말고 문안이 소화되도록 하여 줍소서. 천황 만세토록 문장구하게 하여 줍소서. 라고 손뼉을 치면서 발언하였지만은 웬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서 장렬한 원자탄 폭풍의 여파로 신사의 건물은 날아가 버리고 도리는 허리가 부러져 거꾸러지고 석등로는 산산이 부서지고 오직 남은 것이 빈터와 돌계단뿐이다. 이 터를 무엇에 쓸고 하니 아무 소용이 없었다. 부산같이 바람이 세고 많은 곳에 산꼭대기가 되어서 그런지 혹은 몇 해 동안이라도 외국 귀신이 거급하였던 곳이 되어서 모두들 꺼리는지 아무도 돌아다보는 이가 없었다. 이곳을 찾아온 것은 해병대 사령부다. 그동안 몇몇 곳을 전전하며 남의 집 살이를 하다가 이 용두산 꼭대기를 찾아왔다. 집터라고 하나 얻어서 내 집이라고 마련한 것이 고대 광실은 물론 아니요. 오직 천막 몇 개를 쳐 놓은 것이었다. 천막 속이란 여름에는 찌는 듯 삶는 듯 덥기가 여간이 아니요. 겨울에 뜨뜻하지 못할 것은 벽이라고 흥겁한 겹뿐이니 그만하면 알조가 아닌가. 그러나 사령관은 이런 점을 생각하였을 것이다. 싸움은 편하고서는 되지 않는다. 일선의 장병들이 성염, 엄동에 무한히 고초를 겪고 있거늘 어찌 사령부만이 좋은 집을 짓고 편안히 거처할 수 있으랴 하는 일선 장병과 동고동락해야 한다는 인자한 아량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전쟁이란 본래 고대 광실에서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더라도 훌륭한 전략이 나올리 만무하다. 장막 속에서 내중을 궁궐려야 신출귀몰하는 전술이 터득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옛날부터 무장은 유학지신이란 말이 있었다. 이러한 천막 속에서 수많은 장병들이 그날이 또 그날과 같은 단조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 불편도 없이 희희낙낙하게 일을 하고 잠을 자고 한다. 장교들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겠지만은 사병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외출이 허락되는 것이 여간 큰 낙이 아니다. 외출날을 고대고대 하다가 막상 외출을 하고 보니 성탄절과 새말을 곁들인 가로 풍경은 어느 귀퉁이에 전쟁이란 바람이 부느냐.
산동이 대란하더라도 오불관언이라던 듯이 화사할 대로 호화찬란하게 유두분면이 아니라 봉두주순의 미인군이 좁은 거리를 더욱 좁다는 듯이 대활보를 하는가 하면 몇 백만 원이나 걸렸는지 마카오 양복, 칠피구두, 금팔뚝 시계를 번쩍거리며 어깨 바람을 내고 돌아다니는 청년 신사군. 51년식 유선형 고급차를 별똥 달리듯 하는 모리협자 배들이 뒤섞이어 좁은 거리를 소세지나 만들려는지 인파가 횡행하는 틈을 헤치며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고객의 식욕과 구매욕을 억누를 수 없이 동하게 하는 쇼윈도우를 넘성거리며 돌아다니노라니 4~5천원 화폐개혁 전의 4~5천원이라는 노구고리만도 못한 월급은 타기 전부터 수지부는 적자가 나고 호주머니는 코 풀기 위하여 집어넣은 휴지 부스러기 몇 장밖에 들어있지 않으니 나는 것은 화뿐이라 천막 속이 도리어 천국이라 얼핏 돌아가서 뱃속 편안하게 누워서 뒹굴리라 하고 발길을 돌려 돌청청대를 힘없이 걸어 올라오는 것은 땡땡대의 두껍이라는 별명을 듣는 1등 수병이었다. 고개를 양 어깨 사이로 축 늘어뜨리고 정신없이 다리를 놀려 중터까지나 올라왔을까 할 때에 벼랑간 여복의 두꺼비 하고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쳐다보니 이것은 누구? 오래간만에 만나는 고향 친구 조조였다. 조조는 말이 많고 좀 까분다고 해서 붙는 별명이다. 지금 서면 근처 어느 부대에 소속되는 하사인 것이다. 조조 역시 외출을 하여 두꺼비를 찾아왔다가 외출 부재라 허탕을 치고 돌아가려는 판이다. 둘이서 반가이 손목을 덤썩 마주 잡고서 이야기를 하노라니 그곳에 말뚝같이 서서 있기도 못하고 어디 가서 좀 앉아 볼 데가 없나 하니 대관절 갈 곳이 어디매냐. 두꺼비는 애초에 빈털털이요. 조조가 원체 꼰발이라 월급을 탄 지가 며칠 안 되는 탓으로 1,000원짜리 몇 장이 주머니 구석에 들어박혀 있었다. 그러나 이 미천을 가지고는 찾아갈 데가 만만치 않았다. 이 학고방 촌에도 다행히 빈자떡집이 몇 군데 있었다. 그 중에도 돌청계 위 동편길로 조금 돌아가다가 대여섯째나 될까 하는 집은 빈자떡이 맛 좋기로 유명하여 앉을 자리가 없이 손님이 꼬여들고 빈자떡을 이뤄 구워낼 수가 없었다. 두꺼비와 조조는 이 집을 찾아갔다. 한참이나 서서 기다리다가 겨우 외쪽 볼기짝이나 붙일 만한 걸상 귀퉁이를 얻어 차지하였다. 소주를 한 잔씩 하고 빈자떡은 몇 조각이나 먹었는지 무전 취식에 걸릴까 보아 값을 물어보아가며 먹은 것이 입맛은 얌하여 못 견디겠는데 값을 치러주고 나면 서면 가는 버섯싹도 못 남을 형편이다. 손님은 자꾸 밀려드는 판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다. 두꺼비 왈. 먹은 것 없이 배만 끼쳤네. 조조 대답하되 대접도 못하고 돈만 썼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